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과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응용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홍준서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최초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뭘 알게 됐었냐면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게임에서 EUD라고 부르는 이제 그 에딧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프로그램 내부 구조를 수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런 체계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이제 정보 관련 활동들로 이제 생기부를 치워 나갔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 응용학과의 강점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야에 갖다 붙여도 다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의학에 접목시켰을 때는 이제 로봇 팔을 이용해서 수술한다던가 뭐 그런 방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방향으로 접목이 가능해서 그게 인공지능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인공지능을 배우는 학과라고 하면 그냥 이름이 인공지능학과일 법한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특이하게 인공지능 응용학과거든요. 1, 2학년 학부 과정에서 조금 빠르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실습들을 마치고 3학년 때 이제 아까 말했던 확장성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그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유인데 전액 장학금도 제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합니다.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다 태블릿 PC를 하나씩 나눠줬었거든요. 윈도우 태블릿이었는데 중앙 처리 장치가 그 아톰이라는 조금 저전력, 저사양의 프로세서였어요. 윈도우 10이 이제 사실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서 프로그램 같은 것까지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저사양이어도 잘 작동을 하는 핸드폰용 OS 안드로이드를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걸 다운을 받아서 그대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하드웨어를 안드로이드가 인식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그 설정 값을 제가 직접 바꿔서 이제 잘 구동을 하게 만든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행거봇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빨래방에 가면은 이제 빨래를 맡기고 나중에 찾을 때 옷이 되게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찾아서 가지고 오시는 게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해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동화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 친구가 내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프로그래밍을 당연히 담당을 했죠. 이제 기존에는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가져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면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게 있는 위치와 로봇의 현재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해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때그때 최대한 단시간 내에 이제 필요한 위치로 가는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이나 물리나 뭐 이런 과목들은 사람이 해야 하는 영역이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는 이제 단순한 계산의 영역이고 그거는 충분히 컴퓨터한테 시키면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왜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살짝 그런 거에 빠져서 이제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고요. 제가 인과관계가 명확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제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가 그거에 맞는 반응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 명확하잖아요. 경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뭐 주가가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잡혀 있고 설령 그 인과관계의 시작점을 저희가 모를 수는 있어도 유추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저한테 흥미를 잘 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부터 이제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건 저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족한 성적을 이제 풍부한 생기부,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해서 메꾸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 생기부를 채울 때 굉장히 한정적인 분야에서 뭐 깊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얼마나 깊게 하든 다 비슷하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라는 분야를 두고 뭐 게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경제랑 융합해서 방정식 몬테칼로를 돌려보기도 하고 이제 좀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경험해보고 그걸 생기부에 넣는 거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해봤고 또 여기서 이만큼의 습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2 학년도는 전체적으로 정시 선발 인원이 약 40% 가까이 확대되었지만 세부적인 선발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선발 인원의 대부분은 논술 전형에서 정시 수능 위주로 변동된 인원으로 실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던 학생이라면 정시 선발 인원 확대와 관계없이 현재 자신이 준비해 오던 전형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시 전형의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으므로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는 수능 시험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능 이전에 수시 전형을 진행하는 대학보다 본교처럼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나 면접고사를 진행하는 대학의 경우 수험생 입장에서 보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므로 수시 원서 지원 시 대학별 고사 일정과 수능 시험과의 선후 관계 또한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신설된 인공지능 응용학과와 올해 신설된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와 미래에너지 융합학과를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인 첨단 인재 전형으로 60명을 선발합니다. 첨단 인재 전형은 수학적, 과학적 관심과 역량이 충분하고 관련 교과 활동과 성취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기존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취평가제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과산점 부여로 평가에 반영합니다. 반영 과목은 지원자의 해당 고등학교에서 지정한 진로 선택 과목을 전부 반영합니다. 자연 계열은 기하,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중 두 과목을 상위 성취도 순으로 우선 필수 반영하며 나머지 한 과목은 전체 진로 선택 과목 중 최상위 성취도 과목을 반영합니다. 인문 예체능 계열은 진로 선택 과목 전 과목 중 상위 3과목을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정성평가하는 전형으로 진로 선택 과목 역시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과기대 수시 모집의 경우 복수 지원 허용이 확대되어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전형별로 1개의 모집 단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술 전형에서 인문 계열 모집 단위 폐지로 논술 전형에서는 자연 계열만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 학년도부터 ST학기제 시행으로 2월 21일에 개강하여 1학기 15주, 방학 중 디스커버리 학기 7주 이상, 2학기 15주 수업으로 운영합니다. ST학기제란 융합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여름방학을 3개월로 확대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규 교과 개설, 교환학생 운영으로 학사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확대를 통하여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희 거기대 인공지능과는 일단 가장 큰 메리트로는 전액 장학금이 있죠.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이고 신설학과다 보니까 선배들이 없어서 그만큼 이제 저희한테 선배들이 받을 혜택까지 다 몰아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장점들이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쯤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아톰이라는 CPU가 이제 일반적으로 핸드폰에서 쓰이는 그 스냅드래곤이랑 성능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파이팅! 그 기본적인 설계부터 해서 메모리 셋까지 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외국 오픈소스에 보면 안드로이드 X86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래서